안녕하세요. 대장금 제3화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살펴보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논평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주요 내용의 전개에 따라 함께 감상평을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고 난 후에 함께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관심을 끌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금 3화에서는 어린 장금이 궁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궁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장금의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주며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도전과 시련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회차입니다. 장금이 궁에 들어가는 장면은 감동적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장금은 어머니의 무덤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깁니다. 장금은 궁으로 향하는 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궁으로 가는 길을 묻고 안내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금은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히고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궁에 도착한 장금은 처음으로 궁의 웅장함과 엄격한 규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궁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며 앞으로의 도전과 시련을 예감합니다. 이 장면은 장금의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주며 그녀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장금과 연생이 퇴성간에 숨어 들어간 장면은 긴장감과 혼란이 가득한 순간입니다. 두 사람은 궁중의 규율을 어기고 몰래 숨어 들어가다가 한상공과 민나인에게 발각됩니다. 연생은 놀라서 넘어지며 상감마마의 밤참을 엎지르게 됩니다. 이 순간 상감마마의 밤참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그릇이 깨지고 음식이 흩어집니다. 한상공과 민나인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급히 움직입니다. 그들은 엎어진 음식과 깨진 그릇을 정리하며 상감마마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장금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상공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를 경탄하며 바라봅니다. 한상공과 민나이는 두 아이를 꾸짖기보다는 상황을 수습하는 데 집중하며 장금은 이 모습을 보며 궁중 생활의 엄격함과 규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은 장금이 궁중 생활에서 겪게 될 도전과 시련을 예고하며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암시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장금이 궁녀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장금은 궁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궁중의 엄격한 규율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점차 궁녀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장금은 궁에 들어가자마자 궁중의 규율과 생활 방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궁중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에 당황했지만 장금은 점차 적응해 나갑니다. 장금은 한상공의 지도를 받으며 궁녀로서의 생활을 배워갑니다. 한상공은 장금에게 궁중의 규율과 예절을 가르치며 그녀가 훌륭한 궁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금은 한상공의 침착하고 능숙한 모습을 보며 경탄하고 자신도 한상공처럼 훌륭한 궁녀가 되겠다는 결심을 다집니다. 장금은 한상공의 지도를 받으며 궁녀로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갑니다. 그녀는 궁중의 규율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장금은 한상공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훌륭한 궁녀가 되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 장면은 장금의 결단력과 용기를 잘 보여주며 그녀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장금 3화는 장금이 궁녀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회차로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앞으로 장금이 어떤 도전과 시련을 겪게 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회차였습니다. 여기까지 대강의 3회차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챕터별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금이가 궁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금이 궁에 들어가는 순간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한번 짐작해보겠습니다. 장금이 궁에 들어가는 순간은 매우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장금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어머니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결심을 다지며 궁으로 향합니다. 궁에 도착한 장금은 처음으로 궁의 웅장함과 엄격한 규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장금은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다잡고 앞으로의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결심을 다지며 궁녀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순간은 장금의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그녀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어때요? 이 장면에서 장금의 감정이 잘 전달되었나요? 그럼 장금이는 궁에서 향하는 길에 만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장금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장금에게 도움을 주며 궁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장금은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궁으로 향하는 장금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결단력을 다집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도 함께 느낍니다. 궁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어떤 도전과 시련을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궁으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품고 있습니다. 장금은 어머니의 뜻을 이루고 훌륭한 궁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궁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장금의 여정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장금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장금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장면 중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녀가 어머니의 무덤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에서 장금은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굳은 결심을 다집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장금은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 궁으로 향하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궁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장금은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궁으로 향합니다. 이 장면은 장금의 강한 의지와 용기를 잘 보여주며 그녀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다음으로 태성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상궁과 민나이는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상궁과 민나이는 퇴성관에서 발생한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연생이 놀라 넘어지면서 상감마마의 밤참을 엎지르게 되자 두 사람은 즉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궁과 민나이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과 깨진 그릇을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상감마마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금과 연생을 꾸짖기보다는 우선 상황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용히 지시하며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한상궁과 민나이는 상감마마의 밤참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 급히 대체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여 상감마마에게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한상궁과 민나인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를 보여주며 궁중생활의 엄격함과 규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장금이와 연생은 상감마마의 밤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장금이와 연생은 상감마마의 밤참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입니다. 두 사람은 태성간에 숨어들다가 발각되었을 때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연생이 넘어지면서 상감마마의 밤참을 엎지르게 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책감입니다. 장금이와 연생은 자신들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궁중의 규율을 어기고 상감마마의 밤참을 엎지르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입니다. 한상궁과 민나인이 상황을 침착하게 수습하고 두 사람을 크게 꾸짖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상궁과 민나인의 배려와 침착한 대처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장금이는 궁중생활의 엄격함과 규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더 조심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장금이와 연생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상궁과 민나인의 행동으로 인해 장금이가 깨달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한상궁과 민나인의 행동을 통해 장금이가 깨달은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침착함의 중요성입니다. 한상궁과 민나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장금이는 이 모습을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책임감입니다. 두 사람은 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장금이는 궁녀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와 협력입니다. 한상궁과 민나이는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장금이는 이 모습을 보며 궁중생활에서 협력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율 준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장금이는 궁중의 엄격한 규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더 조심하고 규율을 준수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들은 장금이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금이가 궁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금이가 궁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느꼈던 감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채로웠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긴장감과 두려움입니다. 처음으로 궁중의 엄격한 규율과 낯선 환경에 직면하면서 장금이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심과 의지입니다. 한상궁의 지도를 받으며 장금이는 자신도 훌륭한 궁녀가 되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품었습니다. 셋째는 경탄과 존경입니다. 한상궁의 침착하고 능숙한 모습을 보며 장금이는 경탄과 존경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상궁의 지도 아래 장금이는 자신도 그처럼 훌륭한 궁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넷째는 희망과 기대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장금이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에 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장금이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상궁이 장금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를 넣고 싶었는데 요새 내용이 너무 길어진다는 충고를 받아서 생략했습니다. 그럼 바로 한상궁과 장금이 사이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상궁과 장금이 사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상궁이 장금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상궁이 장금에게 궁중의 규율과 예절을 가르치면서도 그녀의 잠재력을 믿고 격려하는 장면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한상궁은 장금이 실수를 하더라도 꾸짖기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퇴선관 사건 이후에도 한상궁은 장금을 크게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더 나은 궁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러한 한상궁의 배려와 지도는 장금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상궁이 장금에게 요리 기술을 전수하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장면도 인상 깊습니다. 한상궁은 장금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가 훌륭한 궁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경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한상궁과 장금이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특히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한상궁은 왜 장금에게 특별한 지도를 해주려고 했을까요? 라는 소재로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는데 요새 자꾸 내용이 길어지네요.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리뷰를 작성하다 보니 10분짜리 영상이 짧게 느껴지네요. 지인이 5분에서 10분 분량이 딱 좋다고 해서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모아놓은 자료들을 다 사용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네요. 다음화 예고도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